자, 여기까지 오늘 10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IFS 치료를 하다 보면 IFS의 매뉴얼에 있는 여러 프로토콜이 적용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해진 메뉴만으로는 내담자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나의 퀄리티 중에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성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치료사 역시 창조적으로 알고 있던 것, 자신이 배워왔던 거를 빌려와서 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담자의 작업을 참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참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뭔가 작업에서 자꾸 부분이 끼어들어서 사실은 자꾸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내담자 역시 참나의 상태로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주의를 둔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나 마음에 와닿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건요. 276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줄 정도에 내담자가 추방자를 언급하자마자 저는 그 추방자에 대한 돌봄을 제안하고 있다. 요걸 읽으면서 제가 관리자나 보호자 작업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스쳤어요. 저는 보호자 작업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요. 그러느라 추방자 작업을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담자의 남자가 추방자 연결되고 나서 되돌아와서 화난 부분을 체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았으면 화난 부분 작업을 더 오래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호자 작업을 제가 하듯이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아도 추방자가 나타났을 때 추방자 작업을 연결을 도와주고 그다음 돌아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봐야겠다. 제가 너무 고지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추방자를 언급하자마자 추방자를 좀 작업을 하고 돌아와서 화난 부분을 보호자를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새해에는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읽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신가요? 275페이지의 한 8번째 줄인가요? 한 9번째 줄인가요? 이중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들? 그거 조금, 야, 이거 뭐지? 싶지 않으셨나요? 이중의식? 뭘까요? 이게 아마 의식의 변증법, 물리적 변증법, 그렇게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이게 뭘까요? Dual Consciousnes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손수인 선생님, 이게 뭘까요? IFS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 흔히 관찰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맞아요. 있는데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아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함께 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이게 작동이 되는 게 관찰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또 함께 하기도 하는 이 듀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도 또 볼 수 있죠.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부분들을 만나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걸 못 듣지 않잖아요. 다 들리죠.
옆에서 남편이 떠든다, 막 문을 연다, 그런 거 다 들리고 경험이 되거든요. 외부로도 열려 있고, 내면으로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듀얼이죠. 그리고 또 내면에서도 보면 이게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관찰하고 있는 참나라는 것도 있고, 걔네들이 또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두 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세 가지가 모두 다 듀얼인 거죠. 외부로도 열려 있고, 내면으로도 열려 있고, 듀얼. 그리고 부분도 있고, 참나도 있고, 말씀하신 경험하는 자아도 있고, 또 관찰하는 자아도 있고, 그것도 듀얼. 그리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것도 듀얼. 다 같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면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이런 IFS의 이런 내면 작업하는 게 최면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면할 때 아예 내면으로만 열리지 외부는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슈얼츠가 IFS를 소개할 때, 아, 이거 너 최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최면을 할 때는 외부로는 감각이 치료사한테만 열려 있잖아요. 최면을 거는 치료사한테. 그런데 이건 내면으로도 걸려 있지만 외부로도 같이 우리가 IFS에서 내면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이렇게 함께, 어, 네, 정수연님. 맞아요. 두 갈래로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 싶었는데 듀얼인 거죠, 듀얼. 맞아요, 정수연님. 하이, 정수연님 같이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의중의식, 듀얼 컨시어스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운 아이디어죠. 그래서 무의식 작업을 할 때요, 선생님들. 저는 다양한 무의식 작업을, 맞아요, 정수연님. 저는 다양한 무의식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무의식 작업을 할 때, 무의식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융의 적극적 상상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적극적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 있어요. 무의식도 보지만, 또 외부에도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듀얼이 원래 가능해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그래서 계속 신과 어떤 무의식에서 접촉을 하지만 또 클라이언트들한테 그걸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가 또 우리의 의식 세계가 동시에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수현님 괜찮으시면 어떤 게 안심되시는지 조금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셔서.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면에서 이런 들리는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던 경험을 했던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미노지 경험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지만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조현일 수도 있죠. 아니면 누미니즈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 안의 부분들이 소리를 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떨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좀 따라가 보는 편입니다. 제 경험을 들어봐도 무의식에서 그런 소리가 의식화돼서 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런 어떤 들리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공존하는 듀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의식이 접촉되고 의식이 함께 접촉된다. 그래서 뭔가가 자꾸 떠오른다. 그게 이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엔 외부에 집중하고 내면적인 활동이 일어날 때 집중하는 모습, 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동시에 내부와 외면 양쪽에 에너지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양쪽 모두에 동시에 퍼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듀얼이 원래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어, 외부에서도 들리고 내면에서도 들리고 내면에서도 여러 분리를 경험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이런 걸 어쩌면 원래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살아가면서 그걸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뭔가 깨우고 듣게끔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곳들도 학교가 많이 있어요. 서양에는. 어,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더 익숙하게 된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약간 샤머닉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어떤 뭐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내면에 들리는 무의식을 따라가고 접촉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갑자기. 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얘기 들으시면서. 하영생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얘기하실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음, 뭐 그냥 상담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트숨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트숨이라는 걸 응, 응,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맞아요.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응, 응, 근데 응, 완전 무의식으로 거의 마비돼서 들어가서 무의식 체험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외부의 그 경계, 내가 어디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지, 왜냐면 응, 다른 응. 분들도 옆에서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보다 잘 지키면서 하게 그럼요. 되는데, 그게 사실은 IFS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의식적인 행동과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데도 응, 외부를 응. 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네. 이걸 보니까, 그래서 안전하구나. 응, 우리 응. 내면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외부를 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사실은 좀, 최면 같은 것보다 훨씬 안심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수면 마취를 하면은 저희가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마취가 되니까 그냥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해도 뭔가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IF도 그렇고 투슴도 그렇고 대부분은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알아서 사실 최면에서도 그런다고는 들었어요. 응, 자기가 응. 절대 열 수 없는 그 무의식의 문은 최면이 아무리 됐어도 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응. 그런 게 다 이렇게 활동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투숨을 해보신 하영쌤이 얘기해 주신 거 훨씬, 네. 여기서 투숨이라는 건 홀로트로픽 브레스 워크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김명건 교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김명건 교수님 제자여서 초기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여러 차례 했었고, 미국에 와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에선 사실 홀로트로픽 브레스 워크가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홀로트로픽 브레스 워크는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굉장히 과호흡을 해서 이게 무식 상태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역할을 풀무질하듯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루 종일 투숨이라는 걸, 그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라는 걸 하면서 음악과 과호흡 두 가지를 써서 몸에서 그런 무의식 상태를 유발하는 건데요. 그로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한 아주 탁월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흡하는 게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왜냐면 미국에선 그 대신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려드린 대로 사이키델릭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심현재라고 지금은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무의식이 접촉이 되지만 의식도 있어요.
완전히 막 미쳐버려가지고 무의식만 막 계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의식도 열려 있고 무의식도 열려 있고 양쪽이 다 같이 경험이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죠. 무의식 작업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그런 무의식을 일상에서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무의식 중에 뭐 뭔가를 하거나 무의식 중에 뭔가를 사거나 말을 하거나 불쑥불쑥 자꾸 튀어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인식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IFS이기도 할 겁니다. 재밌죠? 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가성비 있는 작업이 김명건 교수님의 트숨이 아닐까 싶어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해보시면 새로운 경지를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 사이키델릭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아, 참, 사이키델릭 관련해서 몇 년 전, 한 2년쯤 전이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컨퍼런스를 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신과에서는 이미 공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의학적인 목적으로는 언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의학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하영 선생님께서 먼저 나가주셨네요.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끝내기 전에 이걸 조금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유경 쌤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수현님, 오늘 재미있으셨군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저는 뭐 그냥 여기 아모페스 연습에서 음, 손 선생님이 그 관점 바꾸기 연습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고요. 이 관점 전환하기가 내담자한테는 되게 필요한 건데 저는 이 중에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제 이걸 한번 해보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독특한 것 같아서 그냥 조그마한 새로움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예.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 선생님. 글쎄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이 오전 5시거든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쪽은. 그래서, 1년 내내 참 제가 수고를 많이 했네요. 아마 한 몇 달 있으면 끝나게 될 텐데,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유료로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막 3, 40명 되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책임감을 조금 더 갖고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몇 년째 이거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죠, 유경생님? 손 선생님 말씀하시느라고 저희 박수 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IFS를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저도 같이 있는 시간이 좋긴 한데, 얼마나 도움이 되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분량은 한 서너 달이면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책이 마사스위지라는 사람의 특성을 좀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책이 다 그렇긴 하지만, 뭐랄까, 마사스위지는 치료사로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를 해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유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수현님 반갑고 그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IFS도 어떻게 보면 다른 거인의 어깨에 서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더 새로운 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전 굉장히 소중한 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FS에 조금이라도 배우셨다면, 자신 있게 이것저것 그냥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짬뽕으로 쓰시고요. 뭐, 그러다가 조금 잘못되면 내담자한테 사과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슈퍼비전도 받으시고, 그냥 마구 써보시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IFS 인스티튜트에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프랙티셔너 트랙, 하나는 세라피스트 트랙이 있어서 인스티튜트에서는 세라피스트가 될 때만 추방자 작업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해요. 누구에게나 참나가 있고 치료사가 참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뭐 치료사의 작업을 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될까?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뭔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사과도 하고 회복도 하고 하면서 또 내가 아니더라도 그 내담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것저것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마 마사스위지도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해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유경 선생님?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변미경 선생님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